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창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7년 1월에 출고된 벤츠 CLS 클래스 CLS 400입니다. 주행거리는 22만 km고 판매 가격은 2,10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헤드 가스켓 누유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고 기간은 대략 3개월 좀 지났습니다. 보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3회, 내차 피해는 7회에 1,000만원에 있습니다. 타차 가해는 2회에 300만원에 있고요. 1대 차주분이 3년, 그 다음에 또 2대 차주분이 3년을 타신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400만원,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뭐 이런 식이라서 외장 수리가 자잘하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도 쪽 색이 다르고 범버 수리가 있는 것 같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차 365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력상으로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네, 이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이고요 12월 중순입니다. 저는 부산 사직동으로 방금 출발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안내를 해서 서부산, 이쪽으로 갈래. 내비는 저쪽으로 안내해 주는데 저는 그냥 북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왠지 더 빠른 느낌인데요. 오늘 볼 차는 특징이 있죠. 주행거리가 20만 km가 넘었다. 그게 오늘 볼 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유 체크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간다, 이런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고객님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차를 수리를 염두하고 있고 수리를 해서 탈 생각이고, 사실상 이제 20만 km가 넘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소모품들이 이제 교환 주기가 도래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가 뭐 엔진을 보면 엔진에 각종 붙어 있는 벨트류, 고무 부품, 그 다음에 가스켓들, 그 다음에 뭐 알터네이트, 그러니까 발전기, 그 다음에 압축기, 그 다음에 뭐 점화 플러그, 점화 코일, 뭐 필터류 등등, 엔진 마운트 뭐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수명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락되어 있을 거고, 물론 그 전에 전 차주분들이 뭐 이런저런 완전히 이제 출고 상태로 그냥 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은 나쁘지 않고 어떤 것은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차는 지금 블럭, 그러니까 실린더 블럭에 이제 누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유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든 저렇든 어쨌거나 뭐 하체 부품부터 그 다음에 뭐 미션이라든지 하다못해 디퍼런셜이라든지 뭐 등속 조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명이 맞다.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살은 앞쪽 등속 조인트 이런 것들도 이 정도 주행거리에 많이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뭐 그런 거는 시운전을 했을 때 차에 이제 유격이나 진동이 느껴지면서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주행거리 많은 차가, 특히나 그게 수입차라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차라리 20만 km 넘은 차들이
가끔 보면 차 상태가 나쁘지 않고 의외로 차 상태 괜찮다 하는 차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도 그런 후자에 속하는 그런 차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 특히나 이제 오래되면 또 냉각계통, 공조기 또 이런 것들 다 나이가 들거든요. 특히나 냉각계통은 냉각수 순환이 잘 되는지, 워터펌프가 잘 되는지, 서머스탯은 잘 작동하는지, 그래서 뭘 보고 확인하느냐, 수온 유지를 잘 하는지, 수온이 올랐을 때 잘 떨어뜨리는지, 이런 것부터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마음을 안고 방금 출발했습니다. 아무튼 고객님께서는 오케이, 주행거리 많은 차 인정, 단 수리하고 타면 된다, 조금 저렴하게,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거라서 CLS 400 예전에 인천에서 그 다음에 전주에서 대구로 가져다 드린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차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하고 약간 코드가 약간 저하고 맞는 차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승차감이면 승차감, 차의 주행 성능이면 주행 성능, 이런 것들이, 특히 CLS 400은 에어쇼 적용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하체에 대한 그런 완성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네, 에어쇼도 있네요. 에어쇼도. 그래서 참 이런 차들이 이른바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 걸리면 수리비 많이 까먹어야 되는 차입니다. 어떨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저는 북부산 IC로 접근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고 9시 15분이거든요.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반이고 딱 좋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간의 하루. 오, 바람. 어제 밤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무슨 여름도 아니고 장마철도 아니고, 이게 어저께 제가 저기 지방 갔다가 내려오는데 무슨 장마철 태풍 오는 줄 알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것도 지구온난화의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죠? 지금 12월 중순의 날씨인데 무슨 패딩이 뭐야, 이렇게 T조각이 하나 입고 다닐 수 있는 날씨거든요. 지금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외기온은 9도. 참 이게 겨울 날씨입니다. 네, 북구 만덕입니다. 오늘은 터널 2터널 차가 많으려나? 오랜만에 2터널 한번 가볼까요? 2터널 줄이 별로 아니네. 1터널로 그냥 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수동차 가지고 저 섰다 가다 하기 싫습니다. 그냥 1터널로 가는 걸로. 네, 저의 클러치는 소중하니까 차라리 기름을 더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뭐야, 이게 툭툭 가네. 그렇더라도 양심 팔아서 중간으로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버스보단 빨리 가지, 스타트 할 때. 고바오에서의 스파크, 가스 스파크로 1차로로 달리기 좀 민망한데 다행히 뒤에 차가 안 오네요. 그래도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공기는 좋네. 네, 이제 저는 사직 운동장을 돌고, 야, 연말 되면 확실히 이런 공사를 많이 한다, 그죠? 인프라 공사.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 예상 집행이 어떤 프로세스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뭐 이런 공사는 연말에 많이 하더라.
뭐 기동량으로 들은 얘기는 예산 남으면 안 되니까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멀쩡한 거 막 뒤집어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따지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세금, 비싼 세금을. 차라리 그 돈 주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것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죠. 가치관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렵겠죠. 이제 저 내려가면 저기가 아시아드 경기장이고요. 축구장 아시아드 경기장이고, 저 옆이 아시아드 경기장 후문 쪽이 저기입니다. 2단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골프장 쪽에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다행히 오늘 비가 안 와가지고 시운전이랑 저기 리프트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차가 많이 없을 때 리프트 먼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서 보죠 뭐. 케이카 차네. 케이카가 여기 있나? 케이카가? 여기는 케이카가 없을 건데. 네, 저랑 같은 방면 가네요. 일단은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저기 어디 주차를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난리네. 난리네. 근데 저 코나발이에다가 저렇게 주차하는 건 좀 센스가 없네. 아, 그쵸. 센스 있었으면 코나발이 말고 다른 데 좀 더 뒤로 빼든지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차를 해놓고 사무실에 가서 내려가 보시죠. 참 제가 골프 치러 온 느낌이네. 저는 참고로 골프 칠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네, 오늘의 이 녀석입니다. 일단은 차를 좀 보기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아니면 저쪽 뒤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자리 좀 잡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매 사장님한테 리프트를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고객님께서 협조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야죠. 주행거리는 224,966km고 일단 첫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프트 보고 나머지 볼게요. 이 차의 첫인상은 저기 그 웨벨트 베어링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건 좀 들리는데 진동이 없습니다. 이 진동이 없다는 얘기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엔진 마운트는 한번 교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력계 전달 느낌, 이런 느낌은 좋아요.
구동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은 좋다. 하체 느낌도 나쁘진 않은데 올라가면 턱이 있거든요. 턱이 덜컥덜컥 하는데 거기 한번, 이 앞에 번호판이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는 건데. 턱이 나자 조심해야 돼. 제가 여러 번 와봐서 합니다. 방지턱 넘어가야 되겠다. 자, 방지턱. 로우하면 약간 유격이 있는데 당장 어우 씨 뭐야 이거 정비해야 된다, 이거 고쳐야 된다, 갈아야 된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유격은 좀 느껴지네요. 최소한 10만 킬로 이상 된 하체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가 유격이 있네요. 특히 운전석 하단 로우함이 약간 부싱이 유격이 좀 있습니다. 20만 킬로라고 하는 나이는 느껴지긴 합니다. 완전히 속일 수는 없겠죠. 확실히 앞쪽 컨트롤함 부분은 확실히 유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타이어가 약간 하울링이, 사각지대 어시스트 작동한데 왜 뭐 때문인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확인해보고. 앵카 리프트 먼저 볼게요. 어디 갔어? 아니잖아. 이게 주행해서 나이가 느껴지긴 해요.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리프트 본인들 바빠가지고 안 된다 하셔가지고 일단 왔습니다. 도리가 없죠. 일단 다시 한번 나중에 차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지대 어시스트가 작동이 안 되는데 일단 시동을 껐다 켜볼게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사각지대 어시스트 불은 들어오는데 안 되네. 이게 일단 고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 주차한 곳은 이 판매 상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찾다 찾을 데가 없어서 자꾸 차들이 들어오니까 비켜줘야 돼서 여기 끄트머리에다가 대고 차를 팝니다. 저기 앵카는 좀 이따가 가보도록 하고요. 차를 먼저 보시죠.
네, 일단 차는 다 받고 사무실에 키 올려다 드리고 가면서 말씀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공기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데 공기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항상 내 몸이 건강할 때 망각하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아, 진짜 너무 길게 봤네. 12시네요. 네, 키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아, 영상 찍을 환경이 안 되고 너무 저기 그 올리는 것도 어찌나 미안한지 차들이 줄줄이 들어와가지고 뒤에 막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뭐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찍으면 좋게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항상 친절하게 예, 보세요 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아무튼 판매 사장님 전화 오셨네요. 사장님 안 계셨고 안에 이제 실장님 즉 이제 경리분만 계셔가지고 이제 차 받고 이제 편하게 봤어요. 혼자 그래 받고 리프트도 마지막으로 보고 했죠. 일단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단점은 좌측은 전부 수리가 있습니다. 뒤 휀다는 판금이 있고 문짝이나 이런 부분은 부분 판금 도색. 좌측은 수리. 우측은 도장이 없습니다. 재칠. 그러니까 이쪽 좌측 전판 전부 그쪽은 수리가 있고 타이어는 운전석 타이어는 18년 조수석 타이어는 16년 미쉐린 타이어고 뒤에는 피제로 타이어였고 타이어는 좋은 거 끼우셨더라고요.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다 돼가고 앞에 브레이크 패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랑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생각에는 곧 교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앞은 한 30%, 뒤는 한 60% 이렇게 남았고 반마모는 없었고 그 다음에 사각 경보장치 그게 이제 경보등이 들어왔죠. 작동 불능이라고. 그 왜 작동을 안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안 됩니다. 그리고 킥 배터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메인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다시 시동을 켜려고 하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바로 옆에 저기 충전기 충전하고 있는 차가 있어. 그거 잠깐 빌려가지고 시동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다 씻고였고 실내는 주행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근데 단점이 이제 운전석 시트가 약간 유격이 있어가지고 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끄덕거리는 거. 엔진 마운트 작업을 해서 그런지 미미 상태는 좋았어요. 진동은 없었고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었고 진단 코드 뜨는 거 없었고 터빈이 2개죠. 저거 터빈 다 깨끗했고 오일 새는 거 없었고 그 다음에 블럭에 실린더 블럭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엔진 번호가 몇 번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앞에서부터라면 1, 2, 3, 4, 5, 6 2, 4, 6번 그러니까 요쪽 실린더 블럭에 오일이 좀 묻어 있어요. 단박 카바에서 약간 새가지고 묻어 있는데 헤드 가스켓이 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쪽에 이제 오일 필터가 있거든요. 그 오일 필터 교환하면서 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되는 미세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미션 아우징이나 오일팬 깨끗했고요. 하체는 말씀드린 대로 앞쪽 프론트 서스펜션의 부식 누들은 약간 유격이 느껴집니다.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고 뒤쪽 디퍼런셜이나 이런 건 괜찮았고요. 휠은 복원이 한 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양은 정상이었고 에어컨 잘 나오고 히터 잘 나왔고 그래서 차는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미션이 후진을 넣을 때 텅 하고 때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밸브 바디 솔레노이드 밸브가 안 좋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션은 잘하면 조만간에 한번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잖아요. 주행거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 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단점 수리 있는 외판 수리 있는 거, 그 다음에 오일 좀 묻어 있는 거. 근데 수리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 앞쪽에 특히 좀 유격 느껴지는 거, 그
일단 미션 퉁 하고 후진 넣을 때 때리는 거. 근데 그건 뭐 타다가 이상 생기면 수리해도 되는 거니까 한 300만 원 내외 하겠죠. 밸브 바디만 수리하면 그까지는 안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만큼은 아니다. 아, 배터리 안 좋은 거, 키는 2개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라면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부분보다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가치는 충족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와, 목이 칼칼하다, 목이 칼칼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